오셨어요, 사장님? 자, 지난 시간에 이었던 내용 이어서 간단하게 개념, 정말 간단하게 한번 더 볼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했죠. 물론 부등호 방향을 0보다 큰 쪽을 묶게 될지 0보다 작은 쪽을 묶게 될지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묶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2차 부등식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다루게 될 2차 부등식 너무 중요한 2차 부등식의 풀이는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린다. 그래프부터 그린다. 왜?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작다를 따지기 전에 이 녀석과 결과를 같게 해주는 y값을 이용해서 0보다 큰 것 또는 0보다 작은 걸 읽는 것이 편하니까 x에 누구를 놔야 0보다 커지고 0보다 작아질지 찾는 것보다 내가 얘를 통해서 그려낸 그래프의 모습을 보고 y의 값이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y의 값이 0보다 큰 거 x축의 위쪽 y의 값이 0보다 작은 거 x축의 아래쪽 얘가 0보다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것보다 이 녀석이 0보다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했어. 아니? 그래서 항상 2차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얘를 y로 놓고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고 했고 이때 그래프를 그리는 포인트는 꼭지점의 좌표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메인이 아니라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그리기를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위치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y값이 0이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x절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걸 보면 내가 그려낸 이 그래프는 얘랑 같은 값이 누구냐 y예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 얘가 0보다 큰 걸 물어봤어. 그럼 얘랑 같은 게 y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y가 0보다 큰 걸 찾는 것과 같은 거고 y가 0보다 크다는 뜻은 그래프에서 x축의 위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맞습니다. x축의 위쪽은 위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는 문제를 편히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통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이거잖아. 이걸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저 녀석의 정답을 반드시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x의 범위를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만 확인할 수 있으면 여기를 x를 기준으로 해서 x가 뭐예요? 여기죠 여기. 이게 y고 쟤 왜 저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쪽은 작은 쪽 여기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쪽은 큰 쪽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니?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3년 내내 공부하게 될, 풀게 될 배우는 건 지금이지만 앞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정말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3년 내내 쓰게 돼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반대로 이거 찾아달라고 하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랑 같은 게 y야. 그럼 y가 0보다 작으면 돼. 그런데 y가 0보다 작은 게 어디냐? x축의 아래쪽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정답으로 말하면 돼. 하지만 이 부등식은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그림으로 말하면 정답이 0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정답을 표현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x의 범위로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답이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 항상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돼. 2차 부등식은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0보다 큰 쪽을 묻는다면 내가 그린 그래프의 x축의 위쪽이 어딘지, 0보다 작은 걸 묻는다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려낸 그래프가 x축의 아래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마지막을 x의 범위로 대답해주면 2차 부등식의 풀이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2차 부등식만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얘들아 볼래? 이거 1차 부등식이야. 그럼 풀어볼게. 정답이 이렇게 되거든. 너무나 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봐봐. 얘를 y라고 놓을게.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1차 함수죠. 1차 함수. 기울기가 누구냐? 2야. 기울기가 2야. y좌표는 마이너스 4고.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야. 거기다가 x축과 만나는 점이 x절편인데 x절편은 y가 0일 때를 계산하는 거 아닌가? y가 0일 때 x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2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2차 부등식처럼 1차 부등식도 얼마든지 그래프를 풀 수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또 비교해 볼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며. 근데 얘랑 같은 게 누구야? y야. 그럼 y가 0보다 큰 거 찾으면 돼. y가 0보다 큰 게 어디냐? x축의 위쪽이야. 여기가 정답이라고. 그런데 쟤도 그랬지만 얘도 마찬가지. 이 부등식은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x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2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다만 1차 부등식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이항이라던가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손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안 그렸던 것 뿐인 거고, 이 부등식조차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사실은 가능하다. 단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2차 부등식은 이런 풀이가 없단 말이지. 이런 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 내가 풀어야 되는 식을 y라 놓고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큰 쪽을 물으면 x축의 위쪽을, 0보다 작은 쪽을 물어보면 x축의 아래쪽을, 그렇게 찾고자 하는 정답을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대답할지 왼쪽을 대답할지를 결과로 적어주면 된다. 그게 1차건 2차건 상관이 없지만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할게. 그 그래프라는 녀석이, 다시 한번 들어봐. 2차 계수가 아무리 양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녀석을 그래프로 옮길 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그래프의 모양도 그려지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래프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래프를 그린 결과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근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조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만약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나오잖아? 그럼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져.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면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져.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어떤 형태에 어울리는 그래프가 그려질지를 제대로 그려주고 난 뒤에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0보다 큰 쪽을 읽어내면 0보다 큰 쪽을, 0보다 작은 쪽을 읽어낼 때는 0보다 작은 쪽을 내가 그려낸 그래프를 기준으로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얘들아 132페이지 볼까? (949번부터) (952번까지) 네 문제 한번 정답 말해보세요. 이 문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풀이하는 과정을 좀 덜어주고 있는 거지. 그래프까지 이미 그려주고 있는데 어차피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리려고 해도 그래프를 이미 그려줬어.
그럼 그냥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답만 말하면 되는 건데 연습해봐. 별로 어렵지 않아. 같이 갈게. 여기 봐봐.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란 말이야, 얘들아. 문제도 그렇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줬어. 칠판 봐. 그리고 여기 fx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첫 번째, fx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f랑 같은 게 누구야? y가. 그럼 이 문제는 y가 0보다 큰 걸 찾으면 돼. y가 0보다 큰 게 어디야? 여기잖아. y 값이 0보다 크다 작다는 x축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x축의 위쪽에 있을 때 y 값이 양수 나오고 x축의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y 값이 음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정답으로 말하면 돼. 근데 정답을 누구의 범위로 말하느냐?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x를 기준으로 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정답은 여기가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x를 기준으로 대답을 해봐.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쪽이야? 작은 쪽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잖아. 이쪽에 정답이 있잖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의 왼쪽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부등식의 해를 말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쪽에도 정답이 있는 거겠지. 그걸 연결하는 방법이 또는입니다. 두 번째,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건 여기 아니냐? y값이 0보다 작은 거 여기야. 그럼 여기가 정답인 거 맞는데 이걸 누구의 범위로? x의 범위로 대답을 할 거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x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세 번째, 얘랑 같은 거지. 얘랑 같은 건데 등호가 있어. 등호가 된다는 건 뭐? 0이 되는 것까지 정답으로 체크하라는 얘기. 얘들아, y가 0이 된다는 말은 y가 0보다 큰 건 위쪽, y가 0보다 작은 건 아래쪽. y가 0이 된다는 건 x축과 만나는 그 점을 y가 0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을 똑같이 적되 여기에 등호 하나씩만 더 붙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0보다 작은 것만 살 때는 얘가 정답이었잖아. 그런데 0보다 작은 것만 정답으로 하지 말고 0이 되는 것도 정답으로 하래. 그럼 여기까지도 정답을 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아니라 0이 되는 것까지 정답을 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프를 보고 0보다 큰 쪽 또는 0보다 작은 쪽을 x축의 위쪽, x축의 아래쪽으로 구분해서 읽어주고 그렇게 내가 정답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래프상의 위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됐든 아니면 여기가 됐든 0보다 큰 걸 읽으라고 할 때나 0보다 작은 쪽을 읽으라고 할 때 어디를 정답으로 말할지 체크해주고 그 체크된 부분을 마지막에 x값으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저기는 기준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기준이야. 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의 왼쪽을 정답을 할 거냐 오른쪽을 정답을 할 거냐, 마이너스 1의 왼쪽을 정답을 할 거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을 정답을 할 거냐, 그것만 눈으로 보면서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똑같은 얘기인데 그 옆에 953번부터 956번까지도 할 겁니다. 시작해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볼까? 첫 번째 문제. 얘들아, 이거는 요 두 문제네.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 푸는 동안은 x축하고 포물선만 있으면 돼. 이 직선 없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2차 공식을 풀 건데, 얘들아, 이거랑 같은 게 누구냐? 이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같은 게 y야.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면 돼.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근데 2차식이 y랑 같아?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디야? x축의 위쪽이야. 여기라고, 여기.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x축의 위쪽이 0보다 큰 쪽, x축의 아래쪽이 0보다 작은 쪽.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거까지 포함시키면 되겠네. 0이 되는 것까지. 천천히 봐봐. 그래프 그려져 있잖아,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래.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근데 y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좌표평면에서 x축의 위쪽일 때 y가 0보다 커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여기가 y가 0보다 큰 쪽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여기가 y가 0보다 작은 쪽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래서 위쪽만 읽으면 된다고. 그게 지금 선생님이 뒤꿈친 부분이야. 그 부분을 뭐로 대답해야 되느냐? x의 범위로 대답해 주는 게 부등식의 풀이라고. 그래서 정답.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사이에 있는 정답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0이 되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 전까지도 정답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계속 가. 두 번째. 똑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보고 이번엔 0보다 작은 거잖아. 0보다 작은 게 어디야? 내가 그리고 있는 포물선의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 여기 말하는 거겠네. 여기가 정답이야, 이제는. 여기가 0보다 작은 거 찾아라잖아.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답을 마지막에 x의 범위 누구?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 여기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 x의 범위라는 건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의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정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답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정답.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또는 2보다 큰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문제 빨리 풀려고 그래프를 그려준 거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작업을 덜어준 거라고. 그럼 그래프까지 그려줬으니까 이제 그려준 그래프를 보면서 정답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봐. 이건 포물선이야. 이건 직선이고, 그래서 포물선하고 직선이 같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랑 같은 게 포물선의 y값, 얘랑 같은 게 직선의 y값이거든. 잘 봐. 이 2차식이 여기 있는 1차식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천천히 들어보세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얘랑 같은 y값이 얘랑 같은 y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야. 근데 계속 말하잖아. y값이 뭔데? 높낮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값이 여기에 있는 y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 있는 y값이 얘보다 작다는 말은 이 녀석의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이 녀석의 그래프가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봐주면 되겠죠. y값이 크다 작다는 여기에 있는 y값이 여기에 있는 y값보다 크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거야 그거. y값이 커야 된다는 건 점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y값이 작아야 된다는 건 점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함수에서는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이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고 또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볼게.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는 거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게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죠. 보여줘? 여기가 직선이 위에 있고 포물선이 아래에 있는 거 맞잖아. 직선이 위에 있고 포물선이 아래에 있는 거 맞아. 직선이 위에 있고 포물선이 아래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고 포물선이 아래에 있는 게 맞아. 여기는 반대로 직선보다 포물선이 더 위에 있습니다. 직선보다 포물선이 위쪽에 있어요. 직선보다 포물선이 더 위쪽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하는 정답은 같은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니까 여기를 찾아달라고 보면 되겠죠.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곡선이,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 이 직선보다 포물선이 더 아래쪽으로 그려진 게 여기 아니냐고. 여기잖아. 여기는 오히려 포물선이 직선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여기를 찾는 거. 지금 빨갛게 B급 쳐져 있는 부분을 찾는 거. 그런데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반드시 X의 범위로 대답한다. 그럼 내가 찾는 여기 이 부분은 정답이 뭔데? 마이너스 3보다 왼쪽. 또는 여기는 정답이 뭐야? 이 부분은 X가 기준으로 말한다면 1보다 오른쪽. 심지어는 위아래가 아니라 같아도 된다 그랬지? 만나는 순간조차도 정답으로 하라 한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3과 1을 X가 마이너스 3일 때의 조건과 X가 1일 때의 조건을 정답으로 둘 다 인정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어. 그리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이번엔 뭐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번엔 포물선이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게 어딘데? 미안.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파랗게 지금 체크된 부분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맞아.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돼야 돼. 근데 이 정답을 뭐로 말한다? X의 범위로 대답한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답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는 큰 쪽, 1을 기준으로 해서는 작은 쪽.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3과 1 사이가 맞겠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거 허락 안 되지? 만나는 점 허락 안 되는 거니까 여기 부모 붙이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 부등식을 풀 때 그 부등식 풀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 정답을 찾는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모든 부등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네, 한번 넘겨봅시다. 백삼십삼 페이지 한번 위의 내용 다시 보세요. 위의 내용. 지난번에 칠판에다 큼지막하게 적어준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봐봐. 일단 2차 부등식 나오면 첫 번째, 그 2차식을 y라 놓고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메인은 뭐다?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는 게 메인이다. 꼭지점을 찾는 게 메인이 아니라 x 절편을 찾는 게 메인이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으라고. 그런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뭐라 그랬어? 판별식 한번 생각해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왜 인수분해가 안 되는지를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내고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의 정답을 말해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 꽤나 시간 투자해서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좀 볼까? 선생님 한번 두 문제만 예를 들어볼게.
문제 같이 풀어볼까? 집중. 위에 거.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풀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 무조건 바로바로 대답 나와야 돼. 2차 부등식 풀 때 제일 먼저 할 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려고. 대충이라도 그려보려고. 그럼 빨리 생각해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얘들아 머릿속으로 빨리 판별식 한번 돌려볼래?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돌려봐. 계산해봐. 양수 나와 0 나와 음수 나와. 판별식 음수 나와요. 얘 인수분해 안 되거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 지금 인수분해가 돼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잖아. 그 인수분해가 안 돼서 왜 그러지 해서 판별식을 생각해봤더니 판별식이 음수 나오네.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무슨 근? 허근. 그럼 그 말은 이 포물선은 답이 없다. 실근이 없다. 그 말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녀석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없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그려져. x축과 만나는 점 자체가 없어 얘는. 그럼 그래프 그렸어.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뭐해? 0보다 작은 거 찾아. 0보다 작은 거 어디지? x축 아래쪽 있냐고 없냐고? 없어. 죄다 이 그래프는 0보다 큰 쪽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0보다 작은 쪽인데 내가 그려낸 이 그래프는 x축의 아래쪽이 없어.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부등식은 첫 번째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릴 때 중요시하는 건 x축과의 교점이야. x축과의 교점이 안 나온다? 판별식 생각해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라서 그래프가 제처럼 그려지게 됐고 그 녀석의 모양을 보면서 해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무조건 뭐부터 해라?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부터 그려라. 그래프부터 그려라. 근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 속으로 판별식 돌려봐. b제곱 마이너스 4ac 0 나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얘는 판별식이 양수 나오거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판별식이 양수 나온 거 맞아. 판별식이 양수라는 건 중근이야 허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얘는 실근이 두 개가 있는 게 맞거든. 답이 두 개가 있는 게 맞아. 얘는 아예 답이 없어서 인수분해가 안 됐지만 얘는 답이 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근해 공식을 통해서라도 답을 찾아야겠죠. 근해 공식 불러봐. 몇 분의?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있으니까 5.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답이 있어. 누가 답이냐?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답이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긴 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어차피 답이 없어서. 지금처럼 답은 있는데 근해 공식으로밖에 답을 구할 수 없는 무리수 답이라서.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생각해보는 게 맞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어차피 만나는 점 없으니까 위에 뜬 상태로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판별식이 양수가 나올 때는 답은 계산이 바로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 답이 있다는 얘기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답을 찾고 난 뒤에 자 그럼 이제 풀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거든. 그래서 다 그렸잖아. 0보다 작은 것만 찾으면 돼. 여기죠. 그래서 정답 x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좀 거지 같은 답을 구하는 모양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중요한 건 그래프 먼저 그려라.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에 한해서는 절편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절편이 있긴 있는데 바로바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절편이 아니라 근해 공식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 없는 절편이라서 인수분해가 안 됐던 건지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 다 그리면 0보다 작은 쪽을 읽으라고 하면 0보다 작은 쪽 읽어주고 0보다 큰 쪽 읽으라고 하면 0보다 큰 쪽 읽어주고 그것만 연습하면 말했지? 2차 부등식은
앞으로 배울 내용이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잘해도 2차 부등식의 7, 80%는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미리 말할게. 앞으로 배울 내용 더 많다고 그랬죠. 2차 부등식 쪽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3년 내내 2차 부등식 문제 풀 거라고 그랬어. 그 3년 내내 풀어야 되는 내용은 지금 내용이야. 선생님이랑 오늘부터 더 추가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배운 이 기본 내용들이지. 이걸 가지고 3년 내내 써먹을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 요 정도까지만 하면 전체 부등식 내용의 80% 알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리고 그걸 3년 동안 써먹을 거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써먹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빨리 익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계속 해보자고. 연습 계속 해봐.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34페이지) 볼래? 134페이지까지만 개념 설명하고 오늘은 고2까지만 개념 설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과정만 내도록 할게. 뒤쪽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뭐 토요일날 하든가 설 지난 다음에 하든가 합시다. 같이 봐. 책판 보세요. x제곱의 개수 얼마? 1. 그리고 저걸 이용해서 내가 2차 부등식을 만들 거야. 얘들아, 2차 부등식 풀 때 제일 먼저 뭐 해라? 그래프 그려라. 그럼 얘들아, 2차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은 그래프가 어디로 블록일까?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몇 가지 있다고 그랬지? 세 가지 있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인 포물선이 있고, x축과 한 점에서 접하는 포물선이 있고, x축하고 아예 만나지 않는 포물선도 있습니다. d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d가 0이라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d가 0보다 작은 녀석이라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그려지게 될 건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2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 세 가지 그래프밖에 없어. 더 이상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거기다가 첫 번째,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예를 들어볼까? 3과 5 사이가 되는 2차 부등식 만들려고 한다면 2차 계수 얼마 얘들아? 2차 계수 1, 2차 계수 1. 2차 계수가 1이면 그래프는 어디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근데 그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렸을 때 어떤 부등식일지 모르겠는데 정답이 3과 5 사이가 나온다는 말은 얘들아,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얘들아? 그 다음 정답이 3과 5 사이라는 건 내가 정답을 대답해봐. 정답을 1번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2번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2번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1번 쪽을 정답으로 생각했다면 정답을 3과 5 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3보다 작은 쪽 또는 5보다 큰 쪽이라고 말하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길 바란다는 건 정답이 여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인 거고. 그럼 물어볼게. 요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길래 절편이 얘하고 얘가 나온 걸까? 대답해볼래? 어떤 인수? x-3이라는 인수와 x-5라는 인수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테니까 절편이 3과 절편이 5가 나온 거겠지. 그 다음 이런 정답 얻으려면 0보다 어떤 쪽을 읽었어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을 읽은, 이게 정답인 거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정답을 구할 때 3과 5 사이를 해로 말할 수 있는 부등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고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 똑같이 2차 계수는 1이야 얘들아. 2차 계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딱 하나만 나옵니다.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 어디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정답이 얘처럼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답이 하나밖에 없어? 아, 느낌 알 것 같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요렇게만 그랬어, 이 녀석. 그럼 이거 인수분 어떻게 됐길래? x 마이너스 4의 제곱처럼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절편이 하나만 나온 거겠지. 절편이 한 개만 나온 이유는 인수가 각각 다른 인수가 아니라 같은 인수였기 때문이었을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정답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4. 그럼 정답을 내가 요것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것만 정답으로 말하려면 0보다 큰 쪽을 물어봤어야 될까? 0보다 작은 쪽을 물어봤어야 될까? 0보다 작은 쪽을 물어보는데 0이 되는 것까지 허락했을 때 0보다 작은 쪽은 없잖아. 여기 정답이 없잖아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답이 없어. 그런데 0이 되는 거 하나 있어. 요거 딸랑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한 개짜리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게 선생님이 두 번째 예를 든 2차 분식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의 모양을 보고 어떻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역으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8-3번의 개념이고요. 8-3번의 개념이고 자, 마지막 여기 좀 봐봐. 자, 이번에는 조건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대. x가 누구와 누구 사이 또는 누구보다 작은 쪽 또는 누구보다 큰 쪽 이게 아니라 저 부등식의 해가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야 된대.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상상해보자. 얘들아 이거 어디로 볼로? 모르지 지금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로 음수면 위로 볼로. 얘들아 A가 양수라면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A가 음수라면 어디로 볼로?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종류 몇 가지 있다고 그랬지? 맞아. 계속 따라와. 준서 맞을 때는 같이 입 밖으로 내보내봐. 아래로 볼록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위로 볼록한 것도 마찬가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짜리인 것과 1개짜리인 것과 아예 만나지 않는 것 세 가지. 그래서 어디로 볼록한지 모를 때는 우리가 저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프의 모습이 총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되는 이유는 아볼이냐 위볼이냐 기준 2가지에다가 그 다음 같은 아볼 같은 위볼 중에서도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0개냐 2개냐 1개냐 0개냐에 따라서 아볼이냐 위볼이냐로 2가지 2점에서 1점에서 안 만나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서 3가지 전체 6가지 됐어? 이때 문제가 원하는 조건이 이거였어. 해가 모든 실수 0보다 어떤 걸 찾는 거야? 큰 거 찾아볼게. 0보다 큰 거 여기겠네. 요거 찾아볼게. 0보다 큰 거 여기겠네. 요거 하나 빼고 다겠네. 이거 전부 다 0보다 큰 거겠네. 여기 0보다 큰 거 여기겠네요. 여기는 0보다 큰 거 없겠네. 여기도 0보다 큰 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 그려봤어. 근데 이렇게 그린 그래프 중에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그래프는 1번부터 6번 중에 몇 번 그래프? 3번 그래프지. 이거 해 모든 실수 아니잖아. 여기하고 여기만 정답이잖아. 이거 모든 실수처럼 보이지만 요거 하나는 정답으로 빠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모든 실수는 아니야. 이게 모든 실수야. 이거 여기 사이만 정답 아니야? 여기 사이만? 아니야. 얘네들은 아예 정답이 또 없어요.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그래프는 3번 그래프. 3번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두 번째 아래로 블록 중에서도 얘만 정답이거든. 얘가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뭐죠? 아까 이거 누구로 구분한다고 했어?
그게 뭘 기준으로? 판별식을 기준으로 간다고 했지. 판별식이 0보다 어떤 애? 작은 애. 아래로 볼록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려져야 되는 이 그래프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 모든 실수 또는 해가 아예 없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도 내가 그려야 되는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짜리가 되어야 되는지 1개짜리가 되어야 되는지 아예 없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번 더. 자, 이번에도 이런 문제 내봤어. 같은 문제 아니야.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심지어 얘는 등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차 부등식 풀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거 아볼인지 위볼인지 몰라. 얘가 지금 감춰져 있어서 그럼 다 그려. 아래로 볼록일 때도 위로 볼록일 때도 어떤 그래프가 정답일지 우리가 다 그려. 분명히 정답이 이 6개 중에 걸려 있을 거거든. 이 중에 정답이 있을 거야. 이거 말고 다른 그래프는 없습니다.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 작거나? 그럼 해볼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요거 포함해서 여기.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은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이 되는 거 하나 있으니까 요거 정답 하나. 이건 0보다 작은 것도 없고 0이 되는 것도 없으니까 여기 정답 없어. 얘는 0이 되는 거 포함해서 작은 게 정답인 거니까 여기가 정답. 얘는 0이 되는 것도 정답이고 작은 것도 정답인 거니까 이게 정답이겠네. 이게 다 정답이겠어. 0도 정답이고 0보다 작은 것도 정답이래. 이거 0이 되는 건 없지만 전부 다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도 정답이겠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1번부터 6번 그래프 중에 몇 번이 정답이다? 5번하고 6번이 정답. 얘네들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정답이 된다. 선생님 아까는 제만인데 이건 뭐예요? 여기 등 하나 있잖아. 만약에 여기 등 없었으면 여기도 정답이 하나 요거 빠졌을 거야. 그럼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없었을 텐데 얘는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게 맞았어. 그래서 얘도 모든 실수가 되겠지. 따라서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내가 찾는 정답은 아볼에 있다 위볼에 있다? 위볼에 있다. 위볼 중에서도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정답이다. 판별식이 뭐하고 뭐이고만 정답이다? 0인 것과 0보다 작은 것. 판별식은 뭐라 그랬어? 2점이면 0보다 큰 거.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인 거.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요걸 만족할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시작해보자. 나머지 숙제로 두 문제만 할게. 977번. 977번. 그 다음 미안한데 세 문제 하자. 977 한 문제 하고 그 다음 982번하고 83번 이렇게 세 문제 하고 넘어갈게. 요거 세 문제까지만 하고 쉽시다. 77번, 82번, 83번 계속 되뇌이자고 2차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려.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려. 암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2차 부등식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려. 포물선 먼저 그려. 그리고 포물선 그릴 때 꼭지점 신경 쓰지 마. 인수분해든 근해공식이든 걔네들을 통해서 x 절편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 물론 x 절편이 없을 때도 있어. 판별식이 음수일 때. 아니 뭐 이렇게 정신줄 놓고 다녀 뉴스가. 앞으로 20주 동안 그렇게 한다니까.
끊고 가자. 977 먼저 가볼게. 2차 기수 얼마나 해달래? 1. 그럼 내가 이거 부등식 만들어서 풀 거니까 그래프 먼저 그리라고 했지? 2차 부등식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그래프 먼저 그려. 근데 2차 기수 1이니까 내가 그릴 그래프는 어디로 블록이겠어? 아래로 블록이겠지. 아래로 블록이겠지. 그런데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얘가 됐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가 정답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일단 마이너스 5하고 2 처리를 받고 지금 봐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답으로 얻고 싶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분식은 0보다 큰 쪽일까? 0보다 작은 쪽일까? 0보다 작은 쪽이겠지. 여기겠죠. 여기. 그래야 정답을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라고 읽을 거잖아. 그래서 정답.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절편이 누구하고 누구?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2가 인수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우리 한 단계만 더 나가볼까? 이게 함수에서는 x축과의 교점의 x절편이지만 방정식에서는 얘네들이 근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켜낸 모습으로도 내가 2차식을 구할 수 있지만 이거 두근의 합이 얼마니?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렇게 두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0. 얘들아 볼래? 인수분해가 된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미리 전개가 됐을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연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교점의 x좌표랑 같다. 다시 방정식의 해는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 그 교점이 지금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절편과 같다고 배웠잖아 우리가 함수에서. 그래서 인수분해된 모양으로 만들든 아니면 그걸 근거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개된 모양으로 만들든 상관없어. 그리고 찾아야 되는 건 0보다 어떤 쪽이라고 그랬지 아까? 작은 쪽. 그래서 정답은 이걸 적든 작은 쪽이라고 말해주면 정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호 있네. 그 말은 0이 되는 것까지 허락을 해달라는 얘기였을 테니까 진짜 정답은 이게 되는 거겠지. 나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요렇게 적는 것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요렇게 적어줬으면 해요. 둘 다 상관없긴 한데 자, 두 문제만 더 보시자. 982번 보세요. 일단 밑줄 그어줘. 그 980번부터 984번에 연결되어 있는 위쪽 설명. 밑줄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그리고 끄트머리 성립.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두 문제만 풀어달라고 했지만 여기 전체 문제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를 원하고 있는 중이거든.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줄 거야. 지금부터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줄 겁니다. 그럼 갑시다. 이거 몇 차 분식? 2차 분식.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같이 전부 다 같이 한번 크게 말해볼래? 2차 분식 풀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래프부터 그리라고. 그래프부터. 그런데 이게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네. 물어볼게. 인수분해 가능해 불가능해? K 때문에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럼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다 그려봐. 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으니까 K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 거야.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되지 않을까? K가 누구냐에 따라서 X가 많은 점의 개수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핵심은 뭐야?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였지? 얘들아 선생님 한 번 더 해볼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만약에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지잖아? 그럼 정답은 요거 포함해서 여기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요거 포함해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면 전부가 0보다 작은 상태니까 이게 다 정답이 됩니다. 찾는 거. 해가 뭐가 되길 바라고 있는 문제라고? 모든 실수. 그럼 얘들아, 지금 체크된 것 중에 해가 모든 실수라고 불릴 만한 그래프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3번만이요? 2번, 3번 둘 다죠. 2번, 3번 둘 다야. 얘도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고 얘도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얘네들처럼 그려져야 됩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은 얘는 빼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특징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얘가 판별식이 0인 그래프,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그래프. 그렇게 그려져야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 맞니? 그럼 판별식 하자. 판별식 불러봐. B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IC가 마이너스 16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또 대답해.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뭐로 풀라고? 그래프로 풀라고. 그래프로 풀라고. 그럼 얘들아 여기 무슨 축? 아니 저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여기 K축이 되겠지. X에 대한 부등식이 아니라 지금은. 그래 어? 맞니? 네. 그래프 그릴 거야. 어디로 볼록이야? 왜 아래로 볼록이야? 이유 말해봐. 제가 왜 아래로 볼록이지? 아니 2차 개수가 1이니까 2차 개수가 1이니 2차 개수가 양수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거 인수분해 간단해 어려워? 간단해. 그러면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고 그래프 그렸어. 절편 누구하고 누구 나올까? 마이너스 4하고 4의 인수분해가 캐플 4하고 캐만 4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 이제부터 x만 변수로 생각하지 말아라. 선생님이랑 방정식 함수할 때도 계속 강조했지만 변수가 누가 나올지 몰라. 이제는 k가 변수예요. k가 변수. k가 주인이야. x제곱만 2차항이 되는 게 아니라 k제곱도 2차항이 될 수 있고 x제곱 앞에 있는 것만 2차항 개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k제곱 앞에 있는 1도 2차항 개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렸어. 왜 그렸어? 풀려고 그린 거잖아. 0보다 어떻게 찾는 거지? 작거나 같은 거면 0이 되는 거 포함해서 작은 쪽을 정답을 할 거니까 정답. 누구는? 그렇지. K는 정답 말해봐.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게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얘가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처음부터 정리할게. 문제가 뭐였어?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칠판 집중. 해가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문제가 있어. 위로 볼록한 건 알겠는데 이 위로 볼록한 폼선이 얘인지 모르겠더라고 선생님은. 그래서 다 그려봤어. 그리고 그렇게 그린 다음 문제가 원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체크를 해봤거든. 그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알았어. 뭘 알았어?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1번 빼고 2번하고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 판별식이 0 이하였어. 판별식으로 진행했어. 했더니 또 2차 부등식이 나왔어. 2차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K의 범위를 이용해서 찾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한 문제만 더. 983번. 자, 간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똑같은 문제야. 해가 뭐가 되는 문제?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저거 풀려면 뭐부터 하라 그랬지?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 물어볼게. 저거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모르잖아.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잖아. 아까는 요거라도 알려줬으니까 위로 블록 쪽에서만 고민했지만 이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야겠지? 가능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 다 그려야 된다고. 누가 정답일지 모르잖아.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죠. 구분해보자. 요거 K가 5일 때 양수일 때, 이거 K가 5일 때 음수일 때, 요거 판별식이 뭐일 때 0보다 클 때, 요거 판별식이 뭐일 때 0일 때, 요거 두 개는 판별식이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아볼이냐 위볼이냐, x절편 x축과 맞는 점의 개수가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그려야 되는 포물선의 모양은 총 6가지 중에 하나. 이 중에 정답이 걸쳐져 있다, 걸려있다. 이거 이외에는 그래프가 없습니다. 부등식을 풀기 위해 필요한 그래프가 이거 말고는 없다고. 아유 와. 영보다 더 찾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빠르게 씹혀볼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선생님이 빠르게 씹혀볼게요. 자, 체크했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어떤 그래프일지 몰라서 다 그려봤고 그 그려낸 그래프 각각마다 문제가 원했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체크를 해봤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내가 그려낸 그래프가 X축의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체크했다는 얘기야. 맞니? 근데 원하는 거 이 문제 해가 뭐 이길 바라고 있다고? 해가 모든 실수이고 1번부터 6번 중에 몇 번이 이게? 2번하고 3번이야. 맞아. 이게 해가 모든 실수야. 얘 해 모든 실수 아니잖아. 여기하고 여기만 정답이잖아. 이건 여기만 정답이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건 아예 답도 없어. 해가 모든 실수인 건 2번하고 3번이야. 그럼 2번, 3번 특징 불러봐. 일단 2번, 3번 그래프의 특징은 어디로 블록이다? 아래로 블록이다. 여기엔 정답이 없잖아. 아래로 블록 중에 정답이 있잖아. 근데 아래로 블록 중에서도 얘만 정답이야. 판별식이 뭐인 것만 정답이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정답이다. 12부터씩 나왔네. 내가 원하는 정답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냅두고 요거 찾으러 가자. 한 별씩 불러줄래? 9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몇 차 부등식 나왔어? 2차 부등식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그래프부터 어디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이야. 인수분해 편해 어려워? 아닌데? 인수분해 편한데? 누구로 묶어주면 되니까? K로 묶어주면 금방 끝나잖아. 인수분해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그럼 그래프 그릴게. 그래프 그릴게요. 여기 K축 아래로 블록 절편은 누구하고 누구? 0하고 9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찾는 거 여러분 어떤 쪽이었지? 작거나 같은 쪽이었어.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정답이 누구냐? 요거 포함해서 아래쪽.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정답은 0부터 9분의 8까지. 0부터 9분의 8까지. 그래야 판별식이 0 이하가 된다.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2번, 3번 그래프의 모양이 완성이 된다.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였어. 얘들아, 이거랑 이거 두 개 동시에 지킬 수 있는 K의 범위는 0부터일까? 0 다음부터일까? 여기는 0이 있지만 여기는 0이 없네. 그럼 공통범위를 찾을 때는 0보다 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막는 건 똑같이 9분의 8까지.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어. 요거까지만 필기해 놓고 쉴까? 수고들 했어.
그리고 프린트 빨리빨리 시작하자. 명절 때 쉬어야 되잖아. 장수가 정확히 하는 8장 9장 되지 않았나? 몇 장 정도? 8장 9장 됐지? 9장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설기가 월화수 쉬고 싶으면 4일밖에 안 남은 거야. 4일밖에. 못해도 하루에 2장씩은 풀어야 돼. 빨리 시작해. 그리고 빨리 시작하는 이유가 좀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결국엔 하루 전날 뭔가 하려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거 복습시키려고 한 건데 시간 충분히 갖고 교재 보면서 확인하라고 준 거니까 미리미리들 시작하세요. 괜히 스스로에게 부담 주는 과제를 만들지 마. 선생님 분명히 미리 줬어. 자, 그럼 일단 문제 더 풀 건데 오늘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해와야 되는 과제부터 좀 체크해볼까? 137페이지부터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만 숙제로 내겠습니다. 141페이지까지만 숙제로 낼게. 그리고 지금 배운 개념 지식으로 사실은 그 뒤쪽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 이것도 혹시 내가 더 빠르게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141페이지까지로 제한 걸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해줘도 되고 어차피 또 과제로 나갈 거니까. 내일까지요? 아니 토요일까지. 내일까지지. 미안. 내일까지죠? 선생님이 또 토요일 할 수업인 줄 알았네. 맞아, 내일까지. 내일 2시까지 해오면 돼. 맞아, 내일까지예요. 선생님이 착각했어. 좀 많은 감이 없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프린트도 풀어야 되죠. 아니야. 금방 할 수 있어. 137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프 보고 x의 범위로만 대답해주면 부등식의 풀이가 끝나는 거야. 무조건 지금부터 풀게 될 부등식은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그 그래프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의 위치 체크한 다음 체크한 부분을 x의 범위로 대답하면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해서 풀어오면 돼. 선생님하고는 137페이지 1002번 한번 이렇게 1002번 시작해보세요. 1002번 시작해봐.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넘어가야
마음가짐 되게 중요해. 이미 지금 이 문제도 풀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야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내용을 모르잖아. 그럼 또 그 모르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거든. 여기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차 함수에 대한 중3 때의 지식이 부족한다 하다면 문제풀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가볼까? 벌써부터 지금 이거 문제 못 푼 사람들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F하고 G의 그래프 나와 있어. F 이렇게 생겼고 G는 이렇게 생겼대. 그런데 문제가 F가 0보다 큰 거, G가 0보다 큰 거, 작은 거 찾는 게 아니라 F랑 G를 곱한 게 0보다 큰 걸 찾아라래. 맞니? 그럼 여기서 먼저 중학교 때 지식부터 F라는 녀석과 G라는 녀석을 곱해서 양수 만드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럼 정답이 뭐야? 선생님이 적은 거 분명히 이해될 건데 스스로 못 찾는 게 문제인 거죠. 먼저 첫 번째 F랑 G가 둘 다 양수이면 양수 곱하기 양수가 양수된 거 맞겠지. 그런데 정답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F가 음수이고 GX도 음수이면 양수 될 수 있는 거죠. 두 수 곱해서 양수 만드는 게 언제 지식이냐? 양수 음수 개념이니까 중학교 때일까? 초등학교 때는 아니겠네.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거나 음수 곱하기 음수가 정답이 되는 거라 이 문제의 풀이는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럼 얘부터 가볼까? 얘부터 간다. 이거 연립부등식이야. 둘 다 지켜야 돼. 수직선을 한 번에 옮겨볼게. 첫 번째, F 0보다 어때야 된다고? 그럼 여기 그래프 좀 봐봐. F의 그래프 이거 보세요. 이 그래프 보세요. 이거 F만 봐. 그 F가 0보다 큰 게 어디냐? 내가 보고 있는 F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달라는 얘기잖아. 여기 읽어달라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기 지금 선생님이 노랗게 B급 친 부분이 F가 0보다 큰 쪽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저 정답 뭐라고 말해야 돼? 다 읽어봐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또는 2,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또는 2보다 큰 쪽이라 말해주면 되겠죠. 이게 F를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 G가 0보다 큰 걸 찾아가자. G의 그래프는 이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0보다 큰 쪽은 X축의 위쪽은 여기 말하는 거겠네. 그래서 좀 빨간 부분이 정답일 거고 빨간 부분을 X의 범위로 말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근데 연립부등식이었거든. 그래서 노란 것과 빨간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정답으로 말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정답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정답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이따 하자. 그러면 F랑 G가 둘 다 0보다 커져. F랑 G가 둘 다 0보다 크다면 문제가 원하는 F 곱하기 G도 0보다 커지는 게 맞다는 뜻이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데 하나 더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눈으로 연결합시다. 두 번째도 척하러 갈게. 먼저 F가 0보다 작은 거 찾으러 갈게. F가 0보다 작은 거. F가 0보다 작은 게 어디냐? 여기죠, 여기. 여기가 F가 0보다 작은 쪽이야. 저거 정답 누가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불러주면 되려나? 노란 거 지켜야 돼. 그런데 이것만 지킬 게 아니라 빨간 거. G도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G의 그래프가 0보다 작다는 건 내가 보고 있는 G의 그래프 중 X축의 아래쪽 부분을 읽어달라는 뜻일 테니까 여기 말하는 거겠지? 그럼 이 부분을 해로 말하면 X의 범위로 말한다면 마이너스 3보다 어떤 쪽? 작은 쪽 또는 1보다
큰 쪽이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이게 1002번 문제에서 원하는 부등식의 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그려져 있으면 그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쪽, 작은 쪽을 x의 범위로 읽어준다. 그게 정답이야. 그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그 전에 우리는 이것들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곱해서 양수가 되어야 되는 수가 양 곱하기 양하고 은 곱하기 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걸 이렇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풀 생각을 먼저 할 수만 있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범위만 찾아내면 된다고 볼 수 있었다. 설명은 그렇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라도 문제풀이에 필요한 생각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지. 특히 첫 단계부터 이걸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겠죠? 네. 그 위에 있는 문제들 과제로 하시고 필기 하세요. 필기 천천히들 하시고 자, 그 다음은 누가 할 거냐? 필기 다 한 사람들부터 한번 또 잠깐만이라도 고민해 볼래? 1007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007번. 전 7번도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해. 자, 시작해볼게. 우리 뭐 해야 되냐면 fx에다 8 더한 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어야 되거든. 선생님 설명 들어볼까? 고개 들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 얘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면 누굴 알아야 되느냐? fx를 알아야 됩니다. 그 fx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중학교 상황을 공부해보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2차 함수는 절편이, x절편이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2하고 1이 절편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x절편은 그 2차식을 방정식으로 뒀을 때 해랑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적을 2차식 있지? 그 2차식을 방정식의 자격으로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된다는 얘기였다고. 그래서 근거계수의 관계로 간다. 두분의 합이 얼마예요?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분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두분의 합과 곱이 각각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2차식의 표현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두분의 합과 곱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2차 함수에 2차 개수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2차 개수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저거 인수분해하면 정답 마이너스 2하고 1 나오는 거 맞아. 2차 개수가 꼭 1일 이유 없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2분의 3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다 돼. x 절편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그 x 절편에 어울리는 2차식의 모양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그 2차식 앞에 붙어야 되는 2차항 개수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겠지. 2차항 개수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때 2차항 개수까지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요거죠. y절편 0,4를 지난다는 이 함수가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 4가 돼야 된다는 뜻. 하자. x에 0 넣었을 때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a 나오죠? 그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 4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이야. 그래프에서 주어진 여러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2차 함수식 찾는 거. 분명히 이 중에는 그 당시에 공부했던 그런 능력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선생님도 설명을 이해했다거나 그보다 더 좋은 건 이미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부터 저렇게 풀 수 있었던 학생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저거에 대한 수업을 중학교 때 했던 게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워져 있을지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뭐겠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중학교 어떤 시절쯤에서 저걸 배워서 올라왔다고 보면 돼.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아니거든. 다시 갈게요. 절편을, x절편을 이용해서 2차식의 모양 잡을 수 있다. 근데 2차식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2차식 앞에 곱해져 있는 2차 개수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2차 개수는 절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y절편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함수에다가 0,4를 집어넣어서 성립하게 만들어 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따라서 이 식에 사용되는 fx는 누구냐? a에 마이너스 2를 넣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a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저거 맞지? 이게 여기에 대입되고 나서 이제 부등식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난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받았던 내신 등급보다 좀 더 높게 받아봐야겠다 욕심 부려서 졸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망할 후에 앞서에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전 지식들이 이미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배우고 있는 부등식의 내용부터라도 더 이상 빈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때 수업이 방해가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럼 갈게. fx가 이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선생님 정리해도 되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다가 8 더할 거니까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서부터 또 자꾸 지겹도록 말하죠. 선생님이 개인 취향 적용합니다. 나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눌 겁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또 방심하지 말고
부등호 방향 잘 바꿔주고. 이제부터가 선생님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뭐부터 그려라? 그래프부터 그려라. 어디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야. 물어볼게. 인수분해 어려워? 쉬워? 쉬워요. 인수분해 쉬우니까 그냥 바로 그래프 그려버릴까? 인수분해하면 절대 누구하고 누구 나올까? 마이너스 3하고 2 나올.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로 될 것 같거든. 그래 그래서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0이 되는 것 포함해서 작은 것까지. 작다는 건 x축의 아래쪽. 그래서 정답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맞지? 지금 이 2차 부등식 단에서 필요한 지점은 딱 여기까지야, 요거까지. 근데 문제 선생님이 좀 생략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봐봐. 지금 문제를 푸는데 배우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건 딸랑 요거 하나고, 나머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단계가 훨씬 더 좀 더 다양하다는 느낌 들지 않아? 근데 슬프게도 그게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다는 거죠. 아무튼 알파하고 베타가 마이너스 3하고 2를 선정해서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제곱해서 더할 거라서 9 더하기 4 정답 13이라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필기하시고. 자, 그 다음 한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1012번 잠깐이라도 고민해봐. 1012번 잊지마. 절대 잊지마. 무조건 그래프부터 그리는 거야. 무조건 그래프부터 그리는 거야. 혹시 그래프를 그려는데 선생님 이건 A, B, C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 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살짝 조금은 반성하자. 저렇게 숫자가 나와있지 않아서 그래프 못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가능한 그래프 다 그리라고 그랬지. 가능한 그래프 몇 가지라고 그랬어? 6가지라고 그랬지. 6가지 다 그려도 아니야. 아래로 블록도 3가지 그려보고 위로 블록도 3가지 그려보고. 그 그린 6개 중에 정답이 있어. 눈으로 보면서 하라고. 눈으로 보면서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려놓으라고. 오늘 요거 문제까지만 풀고 좀 빨리 끝내줄게. 자, 조금 고민해봤습니까? 선생님의 의견 좀 잘 따라줘. 일단 나는 다 그려볼 거야. 문제 풀고 싶어서 여기를 x축으로 잡았을 때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다 그려볼 겁니다.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가능,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가능,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가능. A가 음수라면 이런 그래프 가능할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가능할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가능하겠죠. 어떤 그래프인지는 아직 몰라. 근데 저 중에 정답이 있겠지.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무조건이야. 정말 무조건. 예외 없어. 무조건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린 거야. A, B, C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그려본 거야. 제가 그려낼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가능한 모든 종류의 그래프를 다 그려본 거고. 자, 이제 어쨌든 그렸잖아. 그럼 읽어. 0보다 작은 거 찾으라면 0보다 작은 거 체크할게. 0보다 작은 거 없네.
0보다 작은 거 없네. 0보다 작은 거 체크할게. 0보다 작은 거 체크할게. 0보다 요거 하나 빼고 다 하겠다 얘네. 그지? 0 되는 거 빼고 0 등 없지 지금 쟤. 그러니까 쟤 빼고 다. 이건 전부 다 0보다 작은 거네. 그래서 볼래?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거잖아? 그럼 정답은 얘와 얘 사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거 있잖아? 해가 없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거 있잖아? 해가 없다. 만약에 이게 정답이었잖아? 그럼 정답은 얘보다 작다 또는 얘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었잖아? 그럼 이 녀석의 정답은 요거 하나 빼고 모든 실수라고 말했을 거야. 이 녀석이 정답이었다면 선생님은 정답을 모든 실수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맞니? 근데 문제가 원하는 정답의 모양 좀 볼래? 정답이 이렇게 생기길 바라고 있대. 그럼 1번부터 6번 중에 저런 모양에 어울리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그래프야? 4번 그래프죠. 4번 그래프처럼 그려져야 정답이 이런 모양으로 읽혀지는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얼마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정답이 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래프는 저런 모양의 정답 안 나와. 그래서 찾으러 가자. 이차 계수 A로 일단 묶어 놓을게. A로 묶어 놓을게. 이때 절편 두 개가 마이너스 3하고 5야. 마이너스 3하고 5는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있다 그랬지? 두근의 합 얼마지? 두근의 합 2니까 이렇게. 두근의 곱은 얼마죠? 그러면 이렇게.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였어? 작은 거 찾는 거였어. 그 다음 한 번만 더 할게. 내가 찾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래프는 어디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에 정답이 있는 거지. 얘네들 정답 아니었잖아. 요것만 정답이었잖아.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여기에 하나 더 추가. A는 음수라는 사실. 그럼 역으로 되짚어 볼까? A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 이거 인수분해해서 절편 표현하면 마이너스 3하고 5.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0보다 작은 쪽은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 또는 5보다 큰 쪽.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해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또 있다? 이거하고 이게 같은 식이었던 거잖아. 그럼 전개했을 때 AX고 그대로 나와. 대신 이거 1차 뭐 나오지? 1차 마이너스 2AX. 여기 1차 BX니까 B하고 누가 같다? 마이너스 2A가 같다. 그 다음 상수항 누구지? C야. 그 C는 여기 전개했을 때 나온 상수항 누구랑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15A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빨리 끝내줘야 결국엔 또 비슷하게 끝나겠네. 마지막 문제.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달라네. 이제 이거 풀어달래. 근데 우리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만들어놨고 그 만들어놓은 부등식과 문제가 말하고 있던 부등식을 비교해서 B의 어떤 수를 C의 어떤 수를 넣어야 되는지를 찾아놨거든. C 대신 누구 넣을 수 있다고? 마이너스 15A 넣을 수 있습니다. B 대신 누구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2A 넣을 수 있습니다. A는 그냥 A로 넣어주면 되겠지. 이거하고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그럼 양변 누구로 나눌까? A. 선생님은 마이너스 A로 나누고 싶어. 요거까지 실컷, 요거까지 사라지게. 양변 마이너스 A로 나눌게.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이렇게. 맞습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이거 맞니? 네. 여기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A로 나누면
0.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냅둬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의 보호를 찾는 것도 중요해. 부등호 방향을 유지할지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야 됐을 테니까. 저거 인수분해 어렵니 쉽니? 쉽네. 5x랑 3x 1 마이너스 어느 쪽에 붙일까? 위쪽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 맞니? 네. 그럼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리라고 했어.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 2차 계수 15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려? 절편은 누구하고 누구 나올까? 5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찾는 거 0보다 어떤 쪽이야?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되려나 여기 되려나.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쪽이던가 아니면 x는 5분의 1보다 큰 쪽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그냥 이거 기까지 문제구나.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 또는 5분의 1 초과.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사실 이 문제도 얘들아 이걸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온 모양이거든. 얘가 쟤를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모양이라서 답의 모양이 원래부터 역수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이 사실은 가능한 문제였긴 해.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지. 그런 완벽하게 응용된 형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똘똘한 학생들보다 선생님은 기본을 잘 지켜서 풀어내는 학생들이 필요해. 나한테는. 그럼 똘똘함을 보이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따로 더 챙길 테니까 일단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 여기에서 원하는 기본 풀이들 있지. 기본 풀이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풀이를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래요. 수고들 했고 내일까지 과제 잘 해올 수 있도록 하고 프린트 과제 말했듯이 미리미리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줘. 수고들 했어.